비공개 회의에서도 추 원내대표와 관련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한 대표가요, 추 원내대표는 물론이고요, 친윤계의 핵심이죠, 이철규, 권성동 의원하고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또 그런 모습이 또 포착.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정치 시작한 지 10달, 당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치렀고 전쟁 같았던 당대표 전당대회도 통과했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판이 터져서 마치 당대표 중간평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곡성의 주민들께서는 다음에는 한번 찍어주겠다, 자주 와달라고 하셨는데요. 보수여당의 대표가 곡성을 찾아간 것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22% 차이로 61%를 득표했지만 그게 부족하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북한 대남 방송 등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차근차근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작한다. 저의 당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요.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하자고 소리 높였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것은 여야 의정협의체 등 의료 상황의 해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을까요? 어제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찬반 여론도 그동안 강행해서 폐지로 바뀌었고 바로 어제 우리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국가 전력망의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자는 저희 주장도 결국은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과 정의 협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한 발 한 발 챙기겠습니다.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삶과 교회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수의 살 길 역시 청년에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청년 역면접 행사에서 청년과 우리 국민의 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청년에게 진짜 잘하겠습니다. 청년의 힘 TF를 만들고 청년들과 좋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갈구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정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 개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 개혁 방안들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겠습니다. 간첩법의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과 억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서의 발전적인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서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해냈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저자세 대북 대중 외교에서 탈피해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습니다.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후기를 잡았습니다. 방산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관이 글로벌 세일즈에 나섰죠.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 폭력과 화물연대 파업이 힘을 잃은 것은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개혁의 성과들이 그리고 과제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한다면 개혁 추진은 정말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 의정을 통해서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려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하죠. 지금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겁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
행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씀드린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우리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야정 협의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의료 상황의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이고 또 민생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파병하고 참전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다라는 황당한 말 대신에 북한 참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말이죠.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법 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을 겁니다. 제가 앞장설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 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인 선동 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입니다. 토지개혁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중공업화로 지금의 산업화를 이루어낸 박정희 대통령, 금융실명제로 부패 사슬을 끊어낸 김영삼 대통령,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겠습니다. 애국심과 도전 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 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이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정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라는 게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는 주저하거나 몸살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승경제 7법, AI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서 잘 될 놈에게 투자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에 지금의 흐름에 올라타서 과거 고도성장제와 같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쓰자는 겁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성장의 과실로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다 같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 다 같이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 다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고맙습니다. 비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강을 뵙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요새 힘들죠? 힘내세요 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정치인이 국민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 걱정하시게 하는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힘드신 것을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수행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중에 국민들의 신경과 우려, 여기에 불건이어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해결책을 제시하셨던 특별감찰관 수준이 매우 내용을 주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 김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당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등 떠다밀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핑계대면서 미뤄왔고 지금 우리가 2년 반 동안 해오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광훈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김건희 여사 얽힌 여러 문제를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 가능하신지 먼저 여쭙고 싶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가능한 비위 행위에 김 여사 이제 문제가 됐던 주가조작 의혹이나 공천계획 의혹 같은 경우는 포함된다고 좀 보기 어려운데 특감이 교육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얘기가 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거 너무한데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걸 다 포괄해서 하나의 제도로 모두 해결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이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을 하나로 보시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결과는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 이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보시지만 저희가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제도에 있어서도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죠. 저는 이런 면은 그렇게 이게 현재 민심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정부 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식의 논란이 오갈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저는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심을 따르려고 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까 전에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주셔서 취임 100일 동안 우리 대표님의 행보를 보면은 제안의 연속으로 좀 보입니다.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 변화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향후 어떤 평가로 또 내리실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평가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정치인은 겸허하게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 또 저희의 이런 노력에 언론 여러분께서 주목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저희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대통령실도 저는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 민심과 저희가 요청하는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는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하나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는 겁니다.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정치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 진영과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변화의 초창기인데 제가 맨 앞에 서서 바람이 오는 건 막겠습니다. 그러라고 제가 당대표에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민심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점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가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이렇거든요.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이 위기라는 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부산 금정에서
61%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 국정 지지율이 27이 나왔어요. 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 금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의 시민들께 호소드렸던 것은 우리가 한번 바꿔볼 테니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거였어요. 민심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도 그 40에 가까운 괴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민심에 조금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저희는 돌아섰던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늦어지면 이게 고착화될 것이고 백약이 무효할 겁니다. 지금은 저는 이 돌아섰던 분들, 27과 61의 차이의 분들은 조금만 잘하면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선동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민국과 본인들의 미래를 맡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한 발짝 더 움직이고 그 노력을 하자는 것이고 그게 늦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노경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난주에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가운데 당 지지율은 좀 올랐더라고요. 그게 꼭 긍정적으로 보실 부분이신지 혹시 그 부분에 좀 위험성은 없으실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당과 정에 지금 이 나라를 5년 동안 맡기셨습니다. 그 책임감을 저희가 느낍니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저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문제는 어떻게든 간에 어떤 관점이든 국민의 민심의 눈높이에 어떤 쪽이든 간에 민심의 눈높이에 맞고 민심이 원하고 국가를 위해서 조금 더 바람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서로 간에 거기서 시너지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한쪽만 더 낫다 이런 분리 같은 거는 의미 없습니다. 2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 만들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내야 됩니다.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자는 겁니다. 가서 4대 개혁하고 경제 살리고 민생 더 챙기고 물가 더 챙기고 미국의 정치 변경과 중국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러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문제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슈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국민 앞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소하지 않아서는 그 다음 페이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총 100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외 당대표로 계시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현대적으로 다가가는지 궁금하고요. 당내 일각에서는 대표님께서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원내로 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출마하실 생각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당의 중요한 업무들을 대부분 통할하는 당대표의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냐 원내냐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역할의 문제고 임무의 문제고 무엇보다 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제가 개인의 뭘 하나 이런 차원을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몸을 던져서 지금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진영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답을 다시 하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 사장의 박장범 앵커가 선정이 됐는데요. 지난 2월달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에서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말하고 그리고 청산 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해서 이제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인은 결국 사장에 앉혀주는 그런 보훈 이상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서 그런 지적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도 야당 시절에 계속해서 방송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이게 여러 차례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와 또 다시 재발의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장도 해결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해결이 된 다음에 일종의 이제 그 방송사 사장이나 이제 임기 만료가 되는 그런 방송사에 대해서도 그 사장 공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 의식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 말씀이셨는데 지문이라기보다는 사설 같네요.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니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의 중립성, 방송의 중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사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차관 전철이 안 되면 당내에서 자체 특검한 발의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당당양약이라는 새로운 보수구간을 내놓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억강부약과는 어떤 차이가 생길지 알려주세요.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미래에 관한, 주로 미래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그렇게 답드립니다. 그리고 강강약약이라고 말한 걸 브랜드로 삼은 건 아니고요. 제가 어디 청년 영면접 행사에서 보수의 어떤 본질적인 그것이 강약약강이 아니라 강강약약이어야 하고 그런 물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와 사회의 기본적인 기저에는 강강약약의 정신이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브랜드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차이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게 차이 같습니다. 네, 한 두 분 정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을 한 것은 삐끗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또 나지 않았나 100일 동안 특히 좀 결론이 빠르게 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좋은 말씀이고요. 간첩법 같은 거는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까지도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는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이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는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금방 관철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단순하게 어떤 법으로 처벌 규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매몰돼서 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다른 외교와 안보를 보는 굉장히 그런 철학적인 진전이 있는 법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의장님 더 열심히 해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수당으로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어제 저희 의장님이 같이 출범하셨는데요. 대화와 타협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서로 필요한 이 논쟁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민생을 위한 성과는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공통공약 협의체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님과 저의 회담에서 약속됐던 것이고 그렇게 또 만나면 서로가 그래도 뭔가 양보해서 국민을 위한 조금이라도 진전을 마련드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역시 그것도 거기서 이재명 대표
제가 무슨 뭐 사법 시스템을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은 재판 앞두고 계시잖아요. 뭐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서로 그냥 말싸움이 될 거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뤄왔던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려보고, 이제는 좀 그 대승적인 이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크게 합의할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만나게 되면 그런 논의를 진지하고 실용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대표께서 직접 약속한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여서 패스트트랙 사건을 지금 약속하셨다는데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좀 운영이 돼갖고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내용이나 여전히 매듭이 안 지어진 이상 처리 방향에 대해서 좀 원내 의견 수렴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추가 지원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패스트트랙에 대비하기 위한 TF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우리 당의 법률 전문가이자 그 분야의 프로인 주진우 의원을 TF장으로 설명해서 구체적인 재판 상황과 결국은 이거는 법원에서도 이거 재판 늦게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고 사람을 비난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재판 상황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직접 아마 재판 참관하면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상태고요. 저희가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처벌 불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 기반을 다치기 위해서 좀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미리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주제는 아니고 준비되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제가 조만간에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당대표 차원에서 할 대화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 최상병 특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더 하죠. 네, 서울신문 조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100일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전당대회 시절부터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고칠 의향이 있는 질문을 받아오셨는데 좀 명확한 답을 좀 주셨으면 해서요. 지금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또 만들어질 때 그 논리가 있잖아요. 그 논리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걸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당심과 민심이 정하는 거죠. 그게 무슨 대단한 헌법적인 가치를 가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면한 위기를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고 그것만 생각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쩌고 이런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항 자체는 나름의 전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에 있으신 안녕하세요. 그 당내 밖에서 이제 대표님 댓글에 대해서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특히 중진들로부터는 당내 의견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거칠다라는 지적도 있고 또 당내 정치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해 나갈지. 보통 이제 그런 절차에 대한 얘기들은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한 달 100일밖에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중진분들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진전이 있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관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쭉 다 이어진 다리를 통과하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 해결이나 진전은 또 돌다리를 건너뛰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돌다리를 건너뛰려는 그런 용기가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 상황이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이 변화와 쇄신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당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당원과 국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마음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세진 기자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채워가면서 가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할까요? 예, 이상으로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습 대변인 말이 안 듣긴다. 그만하자.